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장 B2B 구매 행동의 이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매 상황에 따른 구매 행동입니다. 구매센터는 구매 조직의 구매 상황에 의해 큰 영향을 받습니다. B2B에는 다양한 구매 상황이 존재하게 되는데 B2B 구매 상황은 크게 단순 재구매, 수정 재구매, 신규 구매, 그리고 원포인트 구매 등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의 상황은 구매 관여도, 구매 센터의 구조, 그에 따른 구매 과정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객 공략 시에 구매 상황을 잘 파악하여 각기 다른 전략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이 각각의 구매 상황에 대하여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순 구매, straight rebuy입니다. 이것은 이미 결정된 공급업자로부터 구매 부서가 사무실 비품 등 일상적으로 재주문하는 그런 구매 상황입니다. 이 구매 결과의 영향력은 국소적이고 또 크지 않기 때문에 주로 실무진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B2B 마케터는 기존 공급자의 경우 구매 발주 시스템의 공급 등을 통해 고객의 전환 비용을 높이도록 하며 신규 공급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고객에게 차별화된 신규 제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틈새를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수정 재구매, modified rebuy는 기존 구매 기업이 구매 제품의 명세, 가격 조건, 배달 등 구매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구매 상황입니다. B2B 마케터는 현재 공급자는 기존 구매자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반면 신규 공급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 다음은 신규 구매, New Task입니다. 신규 구매는 구매 기업이 처음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상황입니다. 구매 금액이 크고 위험이 클수록 더 많은 의사결정자가 참여하고 더 많은 정보 수집 활동을 하게 되며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마지막으로 원포인트 구매는 일회성인 구매 형태로서 구매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에는 더 이상의 구매 계획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급기업의 입장에서는 일회적이기 때문에 지속적 거래를 위한 전략보다는 고객 추천 지수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구매 상황에 따른 구매 의사결정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B2B 구매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은 B2B 영업사원에게 매우 유용한 영업 도구입니다. 구매회사에서 구매 의사결정이 진행되어감에 따라 각 단계별로 어느 참여자를 접촉하여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즉 영업사원은 고객사의 구매 상황에 따른 구매 의사결정의 변화를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객사의 입장에서도 의사결정에 대한 확실한 지침을 제공하여 구매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산업구매 의사결정은 구매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특히 신규 구매 시에는 구매센터에 참여하는 부서의 수가 많아지고 정보와 기술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의 참여 정도가 높고 영향력이 크며 또 의사결정 과정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 모든 단계를 구매 기업은 중요하게 인식합니다. 이 신규 구매의 경우에는 문제의 새로움 정도, 문제의 중요성 및 구매의 복잡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구매센터의 기술과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부서인 품질관리부서와 전사 차원의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결정자들이 주로 참여합니다. 또한 생산과 구매부서도 참여하여 구매센터의 규모가 일반적으로 큽니다. 이에 반해서 재구매 시에는 생산부서와 구매부서가 주로 참여하는데요.
또한 공급자와 제품의 선택 단계에서는 구매 부서가 주로 참여하며 다른 의사결정 참여자들은 일부의 의사결정 단계에만 참여합니다. 구매 상황에 따라 구매 의사결정이 단순하거나 복잡하게 되고 또한 구매자와 사용자의 영향력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즉, 단순 재구매에서 신규 구매로 구매 상황이 변할수록 구매 의사결정은 복잡하게 되며 구매자의 영향력도 커지고 사용자 등 구매 결정에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게 됩니다. 일단 기업이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에 필요한 부품들의 명사를 정하고 나면 여러 공급자들 중에 협력할 수 있는 후보군들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필요한 부품들이 제품 또는 조직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후보군들을 찾게 됩니다. 만일 표준화된 제품과 같이 구매 조직 또는 담당의 정보에 대한 니즈가 낮다면 구매 프로세스의 4단계와 5단계가 일반적으로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구매 담당자는 단지 카탈로그를 확인하거나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서 업데이트된 가격에 대해 확인을 하는 정도에서 이 단계를 마치게 됩니다. 구매 5단계는 공급자에 대한 정보에 대한 니즈가 높을 때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는 구매 담당자, 엔지니어, 사용자, 그리고 다른 조직원들이 제안서를 획득하고 검토하는 데에 참여하게 됩니다. 공급자 선택과 성과 검토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급자를 선택하고 구매 가이드라인에 대한 협의를 마친 후 협의한 대로 요구 물량 생산과 배송 기대 시간과 같은 요소에 대해 마케터는 실제 선택한 공급자가 가능한지를 테스트해야 합니다. 성과에 대한 검토는 구매 프로세스에 있어 마지막 단계로서 평가 결과에 따라 구매 담당자는 계속 구매할 것인지, 수정 구매할 것인지 또는 계약을 파기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일 공급자의 성과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합격하지 못했던 후보군들을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B2B 마케터는 계약 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최종 성과를 좋게 만들어야 하며 설사 1차로 선택되지 않더라도 구매 의사 결정자들의 마음속에 후보군으로 자리를 잡도록 하는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B2B 구매 프로세스는 단계적으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구매 상황의 복잡성 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거나 생략되기도 합니다. 또한 공급자가 자사와 첫 번째 거래인가 등에 따라서도 구매 프로세스는 달라지기도 합니다. 완전 신규 구매의 전략적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완전 신규 구매 상황은 구매 프로세스의 초기 단계 참여를 통해 다양한 이점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케터는 구매 조직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을 분리하고 그리고 요구사항에 맞는 제안을 해야 합니다. 현재 다른 아이템 공급을 통해 거래하고 있는 구매자에게 마케터는 그렇지 못한 공급자들에 비해 우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거래를 통해 잠재하고 있는 문제를 파악할 수 있고 구매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성향과 조직의 구매 패턴 등에 익숙하기 때문에 구매 조직의 니즈 변화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 재구매의 전략적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재구매의 경우에는 구매 담당자는 자사와 거래가 승인된 벤더들의 리스트를 검토하여 반복적으로 공급자를 선택하고 주문을 내게 됩니다. 특히 전자조달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구매 담당들은 승인된 공급자들로부터 온라인을 통해 직접 구매가 가능하게 되어 단순, 반복적인 구매 프로세스를 잘 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 재구매 상황에서 적합한 마케팅 과업은 기존 거래처, 벤더 리스트에 등록된 기존 거래처인지 아니면은 신규 거래처,
벤더 리스트에 등록되지 않는 신규 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등록되어 있는 공급자는 구매자의 기대 수준과 변화하는 니즈에 적극적으로 맞추면서 구매자, 공급자 관계를 재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반면에 비등록된 공급자의 경우는 단순 재구매 활동을 깨트릴 수 있는 중요한 혜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을 잘 알지 못하는 공급자와의 거래를 꺼리는 조직 구매자들의 행태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공급자들은 자신들을 잘 알리기 위한 외부 활동과 함께 구매자들이 자사를 신규 공급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구매자들의 니즈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 수정 재구매의 전략적 가이드라인입니다. 수정 재구매의 경우 마케터의 전략 방향은 기존 구매자인지 아니면 신규 구매자인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기존 구매자일 경우에는 구매와 관련된 변화된 니즈를 이해하고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구매자가 단순 재구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존 구매자에게 수정 재구매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를 물어 고객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규 구매자의 경우 전략 목표는 구매자가 자사의 제공물에 대해 충분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수정 재구매 상태를 가급적 오랫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B2B 거래에서 기존 구매자 그리고 공급자 관계의 단절이 쉽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구매자가 자사의 역량에 대해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공물에 대한 보증 등을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계속해서 구매센터 분석 시에 영향력자 판별을 위한 접근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의 흐름입니다. 일반적으로 구매센터 내부에는 영향력자가 구매 관련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흐름의 핵심에 놓여 있습니다. 다른 조직 구성원들은 이 영향력자에게 정보를 보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전문성은 구매 의사결정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특히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새로움 정도가 클수록 이러한 경향이 커지는데 회의 시에 가장 전문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이 다른 비전문가들의 판단에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최고 경영진과의 연결성인데요. 힘이 있는 영향력자는 최고 경영진에게 직접적인 보고나 접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직접성은 구매센터의 다른 참여자들에게 경영진의 지침이나 의중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관계의 전략적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B2B 고객들은 구매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 구매자와 공급자의 긴밀한 관계를 선호하기도 하고 구매에 다소 낮은 중요성을 부여해서 느슨한 관계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B2B 마케터는 이러한 고객들의 선호도 정도를 고려하여 고객과의 관계 형성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합니다. 구매와 관련하여 고객의 서로 다른 니즈와 지향점 때문에 B2B 마케터는 첫 번째로 구매 상황과 공급 그리고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정 고객에게는 어떤 형태의 관계 형성이 적합한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전략적인 형태별로 적합한 전략들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협력 중심의 고객은 강력하고 지속적인 헌신이 필요한 관계 형성을 위한 전략은 협력을 중시하는 고객에게 적합할 것입니다. B2B 마케터는 고객을 직접 지원하고 안정적인 헌신을 위한 자원 확보에 계획적인 투자를 해야 합니다. 영업과 서비스 인력들은 고객사의 구매 담당들과 협력할 뿐만 아니라 전략과 협력 이슈들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고객사의 여러 부서 담당자들과 함께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최고 경영진과 기술 인력의 정기적인 방문은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영적인 연계성과 정보 공유 시스템 등도 고객의 니즈에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 공급물 정렬을 위해 설계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교환 중심의 고객입니다. 교환 중심의 고객은 특정 공급자에게 낮은 충성도 또는 헌신도를 보여주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구매 시에 하나의 벤더에서 다른 벤더로의 전환을 쉽게 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B2B 마케터는 즉각적이고 매력적인 제품 조합들, 가격, 그리고 기술적인 지원 등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업사원들의 핵심 관심은 구매부서 담당들의 니즈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가끔 최고 경영진들의 니즈에 관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향의 고객에게 협력 중심의 고객과 같은 노력과 헌신을 하는 것은 자원 낭비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적으로도 리스크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고객의 성향에 맞게 접근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다음은 고객 관계에 대한 개념 전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기업 간 파트너십은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신규 고객을 찾는 것이 과거와 달리 어려워져서 거래 업체와의 관계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력한 파트너십은 경쟁자로부터 진입 장벽의 역할을 함은 물론 양 기업 간의 효율성을 높여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B2B 마케팅에서 특히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IT 발달은 이러한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도구가 되고 있는데 B2B에서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형태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로서의 사고 전환입니다. 초기 경영 이론 체계에서는 원재료 공급자, 생산자, 그리고 고객 소비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이들은 독립된 개체로서 각자의 이윤 추구를 그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들 독립 개체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유통업자들이 주로 수행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즉 서로의 경영 프로세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자신들의 목표 추구에 경영 활동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 가지로 구분되던 이들 경영 주체들을 더 이상 각각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독자적 활동 주체로 보기보다는 공급, 생산, 소비를 고객에게 가치를 창출하고 전달하는 하나의 일련의 경영 활동으로 파악하면서 상호 연관된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원재료 공급자들을 생산 시스템과 연결시키고 고객과 소비자를 생산에 직접 참여하게 하는 등 공급자, 생산자 및 고객, 소비자를 상호작용하는 일련의 프로세스에 직접 참여하는 경영활동 주체들로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급자 파트너십입니다. 70년대의 원재료 또는 부품 공급자와 생산자의 관계를 강화하는 JIT, 지금 여기 밑에도 나오는데요. Just in Time 시스템의 등장은 이러한 통합의 현실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요타 자동차에서 시작된 이 시스템은 그 성공적인 성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채택하게 되었으며 이후에 원재료 공급자와 생산자의 통합은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하게 되어 오늘날 SCM 같은 경영 이론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SCM은 Supply Chain Management라는 뜻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공급자와 생산자의 통합 기법들은 이미 널리 알려져서 많은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B2B에서의 파트너십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계류나 정유, 전자와 같은 B2B 산업은 그 성격상 고정비가 많이 소요되는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운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B2B 제품의 소비를 담당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반도체와 같이 그 진보되는 속도가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로 짧은 라이프 사이클을 가진 산업이 있는가 하면 볼트 너트와 같이 그 변화 속도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전에 사용되던 볼트 너트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제품을 비교해보면 그 마모도나 정밀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B2B 제품의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공급자인 B2B 기업들도 고객이라는 파트너와 함께 변화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독자적으로 변화를 예측하고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 고객과의 수직적인 통합을 통해 그 변화를 함께 이끌어가는 기업도 있습니다. B2B 산업에서 JD, Joint Development를 통해 생산자와 고객의 핵심 역량을 동시에 상승시키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반도체용 웨이퍼를 생산하는 실트론은 독립된 경영 주체라기보다 서로의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통합하여 상호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파트너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B2B에서의 파트너십 종류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D는 방금 말씀드린 그 Joint Development라고 하고요. 이것은 고객의 제품 개발 단계부터 B2B 생산업체가 참여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는 B2B 생산업체와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향후 경쟁자의 진입을 막는 역할도 함께 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또한 JD는 고객의 신제품 런칭 시 생산업체는 이와 관련된 신규 물량의 일정 부분을 우선적으로 공급 확보할 수 있으며 안정된 생산과 판매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원청 업체와의 관계 강화는 신뢰성 확보를 가능하게 만들어 차기 신제품 개발에도 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기득권 차원에서도 산업재 기업의 유리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